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천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납세자 세법 교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기업 생애 주기별 기초 세법 강의고요. 그리고 부제가 재기입니다. 재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기업의 생애 주기가 나와 있어요. 성장하고 기업이 또 뭐 성장만 할 수는 없고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나오겠죠. 폐업도 하고 또 다시 이제 일어서는 재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올라가기만 하는 사업은 없어요. 넘어졌다가 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게 사업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수업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수업을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그 결심, 다시 재기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 결심 자체가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결심 위에 이제 세금이라는 날개를 좀 달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세금을 모르면은 이제 번 돈 열심히 벌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다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세금을 알면은 매출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강의가 끝나면은 아, 세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나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뭐 그 후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 메일 주소 끝에 나오니까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재 누리세무그룹 대표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슬기로운 세무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뭐 전문 상담하는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연수원 교수, 그리고 서울시 마을세무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라든지 2018 세금 완전정복 이런 책들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여러 가지 쓰냐면 이 세법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를 네,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짜봤는데 1교시는 처음에는 이제 재창업 시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사업자 세금 구조서부터 뭐 시작해서 재창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뭐 이런 혜택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된다면 2교시에는 재창업했을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 실무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사업자 등록하는 자체가 이제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출발점입니다.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교시에는 정부 재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재창업하시는 사장님의 세금 줄이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쉬는 시간은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사이 한 10분 정도씩 쉬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은 마지막 뭐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제 메일에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재창업할 때 세제 혜택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다시 뭐 창업을 한 번은 하셨다가 다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는 다시 창업을 할 때 세금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도움 제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의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강의가 성장, 신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드리는 강의인데 성장하는 법인 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게 이제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폐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끝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 체납액이 납부가 있으면은요 보통 우리가 체납자인 분들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이신 분들이 이 체납액이 없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5년 동안 피해 다니면은 숨어 다니면은 체납액을 체납액이 없어진다는 이런 소문도 있던데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체납을 내가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이 되는데 이게 국세징수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도 가만히 놔두면은 세금이 소멸시효처럼 우리 법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처럼 세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5년 동안 없어지는 와중에 국세청이 세금 뭐 안 내신 게 있으니까 세금 내세요라고 해서 그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때부터 다시 5년을 세야 됩니다.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없어지는 경우가 제 주변에 몇 분을 보긴 봤는데 그 본인들도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세청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못 받으니까 세금 당신에게 안 받을게요. 이렇게 뭐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면 세금 다 안 낼 테니까요. 근데 요번에 3월에 체납액이 이러신 분들 체납액이 있으시면요. 요거 세금 안 내도 되게끔 없애줄게요라고 해서 3월 12일 날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그 제도가 이 제도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빚 5천만 원 없애줍니다. 체납세금의 면제에 폐업 자영업자 재기 길이 열렸다. 이게 폐업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체납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뭐 접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한 사업자들 아니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체납이 있다면은 이걸 없애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럼 읽어보면 폐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내가 5천만 원 다 있다고 5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막혀있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 이거 왜 하냐면요. 사실 체납을 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체납을 열심히 세금 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열심히 내셨던 분들은 억울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세금 냈는데 누구는 없애주고 누구는 안 없애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시 재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 체납액 때문에 다시 재기를 못하면 국세청은 어차피 세금도 못 받을 텐데 차라리 이 빚을 체납세금을 좀 없애주고 다시 이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도 하고요. 찾아가가지고 이분 진짜 못 내는 거 맞네요. 그리고 못 내는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국세 안에서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라는 게 됐을 때 이걸 없애주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요. 뭐 21년도에 81만 명에서 80만 9천 명에서 24년도에 92만 5천 명으로 엄청 체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에는요. 재산도 압류되고요. 신용카드도 막히고요. 신용카드 막히고 이렇게 체납 내용이 금융권에 다 뿌려지게 돼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대출 하던 거 막히고 대출 새로 나오는 거 막히고요. 기존 대출 갚으라고 하고요. 신용카드 못 쓰고요.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직 모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산 압류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처분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죠? 그, 그
출국 금지도 시키고요. 최근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감치도 합니다, 이제.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잡아다가 30일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도 최근에 생겨났어요. 이렇게 체납을 하면 무섭게 되는데, 금융, 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국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요, 납세 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이거 커요. 납세 증명서, 나는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나오는 게 납세 증명서인데, 이걸 못 받아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대출을 할 때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가 납세 증명서, 이 납세 증명서가 밀린 세금 없습니다인데, 밀린 세금이 없다라는 걸 못 받으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는 아니 체납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도 돼? 라는 거를 의심을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출도 나오기 힘들고요. 또 계약을 하시는 분들,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체납이 없어야 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뭐 거래도 할 텐데 이 서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매일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죠. 10만 분의 22. 그러니까는 1년에 8% 이자율로 꽤 크죠. 8% 이자율로 매일매일 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서 금융기관에 뿌려지죠. 신용도 하락하고요. 신용카드 발급 안 나옵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이제 체납이 되면요. 이제 사업 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이거 사업 허가도 취소가 될 수도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소멸 대상 체납액은 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소멸해줄게요. 나는 지금 체납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이러한 분들은 체납을 했어도 소멸해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작년 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중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가산세와 강제징수 비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소멸을 시켜주겠다. 증여세 받은 거 세금 안 낸다? 이거 없애주는 거 아니다.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없애주는 거 아니다. 사업하려고 하다가 못 낸 체납액들 이런 것들 없애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아, 이 사람 진짜 못 내는 상황이 있네, 어렵네, 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데, 이번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요. 우선 실태조사 시점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5천만 원까지만.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있으면 안 해줘요. 그리고 5천만 원보다 적게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5천만 원 무조건 다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폐업 직전 3년간, 3개년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평균도 15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원 이상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데는 그냥 돈 벌어서 세금 내세요. 이분들은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웬만큼 뭐 매출이 있으시잖아요. 이 얘기네요. 이 내용이고 또 최근 5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해서 없애줄 거고요. 그리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도 아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적용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돼요. 이거 한 번만 해주지 지난번에 이거 받으셨던 혜택 받으셨던 분들은 안 해준다. 이 내용입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근처에 웬만한 분들 이제 자기가 될 것 같다. 나, 체납액이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좀 안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사업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세무서는 신청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진짜로 못 내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분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 재산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체납을 하는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 이분 없애주는 게 맞겠습니다라는 거 심의가 나오면은 6개월 이내 납부금 5천만 원까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뉴스는 많이 나왔어요. 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분들은 28만 5천 명들이고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과 무죄사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할 계획이고요. 뭐
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뭐 문된 세금 5천만 원 소멸시켜준다 이 내용인데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폐업을 하셔야 되고요. 폐업 신청을 해야 되고 어제 수업에서 나왔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실태조사 하는 날 현재 이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직전에 3개년간 사업소득을 매출을 봤더니 15억 원 미만인 분들만 되더라. 15억 넘는 분들은 이래서 그냥 버세요. 벌어서 세금 내시면은 되실 것 같으십니다. 요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세하신 분들을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나쁜 짓을 해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받았으면 안 되고요. 또 조사가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으셨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납세 의무 소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 이제 뉴스 기사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처리 절차는요, 납세자분이 먼저 신청을 하시고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납부 능력 확인하고 심의를 한번 한 다음에 내부에서도 그런 다음에 통지를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혜택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적용받아서 나는 이제 체납이 있어가지고 다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이 제도 확인해가지고 과거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재창업 세계 혜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큼지막하게 재창업 재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재창업이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한번 폐업을 했던 사람인데 세금 혜택 같은 거는 뭐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재창업이라는 거는 세법상 이제 요 재를 빼고 창업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 창업하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도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핵심은 이 재창업, 내가 하는 재창업이라는 게 이게 세법에서 말을 하는 창업에 해당하느냐, 아니면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업에 해당하느냐, 창업에 해당하지 않느냐. 창업에 해당을 하면요, 이거 혜택 받습니다. 창업에 해당을 하면요. 근데 창업에 해당을 하지 않잖아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 이 판단하는 기준을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이에요. 엄청납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의 세액 감면인데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요, 5년 동안 소득세 최대 전부 다 감면, 법인세 최대 전부 다 감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무슨 말이냐?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5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발생한 거 소득에 대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재창업을 할 때, 다시 창업을 할 때 이 세제 혜택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실 재창업 하시는 분들 전용 혜택이 아니에요.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의 창업하시는 분들의 혜택인데 이게
재창업이든 창업이든 웬만한 경우 다 그냥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만 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창업했을 때 세법상 창업으로 웬만하면 인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때 다시 적용되는 창업 혜택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실무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창업 감면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먼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몇 년 동안 내가 혜택을 받아서 얼마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깎아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게 다 받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플랜 B로 가셔야죠. 다른 공제는 없느냐, 다른 감면은 없느냐, 자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돼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먼저 내가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금액은 얼마나,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깎아주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대안을 찾는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은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보냐면 얼마나 깎아주는데, 그래서 얼마나 깎아주는지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100%다 깎아줘요. 이거 5년 동안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러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겠네. 난 돈 벌어야겠네 해서 돈 벌리고 나서 받으려고 보면, 세금 신고할 때 보면, 이제 업종이 안 돼서 세금 혜택 못 받아요. 이 뭐 때문에? 재창업이어서 이거 세금 혜택 못 받아요. 이거는 창업을 안 봐서 인수인계 하신 거라서, 아니면 원래 개인으로 하시다가 새롭게 법인을 차리셨는데 이거는 혜택이 원래 못 받아요 라고 해가지고 10%짜리 받고 15%짜리 받고 아예 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자격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제도의 핵심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감면되는 세목은요, 소득세랑 법인세예요. 소득세랑 법인세에서 감면이 된다. 우리 사업을 하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네 가지. 법인이 내는 돈 번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 법인 아닌 개인 사업자가 돈 번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 다음 뭐 있죠?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라 손님한테 받아서 내가 잠깐 들고 있다가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도 꽤 큽니다. 내 매출의 10%니까 꽤 큽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가 있어요. 원천세는 뭐다? 내가 내 직원 쓰고 있는데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직원의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은 떼어놓고 있다가 20만 원은 나중에 내가 직원 월급 줬는데요, 이 직원 때문에 세금을 20만 원을 내가 떼고 국세청에 냅니다라고 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면요, 내가 외주를 주고 있어요. 3.3% 프리랜서를 쓰고 있어요. 프리랜서한테 내가 용역비로, 외주비로 1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 다 주면 안 되죠? 얼마 떼야 돼요? 3.3% 떼야 돼요. 3만 3천 원 떼고 96만 7천 원만 이 프리랜서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3천 원은 그러면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내가 먹어요?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3만 3천 원은 내가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그리고 지방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외주 줬어요. 외주 줘서 100만 원 외주짜리 준 거 있어요 해서 3만 원과 3천 원을 납부를 하면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프리랜서, 이 A라는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게 국세청에 다 보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이 3만 원을 내면서 나는 100만 원을 썼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나중에 내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이 100만 원 준 게 인정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자, 이렇게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랑 법인세다. 거기에서 100%를 깎아주는 거지 부가세, 원천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 그 세금의
기본 공식을 한번 보면은요. 세금의 원리, 오른쪽을 보면은요. 세금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번 거, 매출액에서 내가 쓴 거, 매입액을 빼고는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있겠죠. 번 거에서 쓴 거 빼고 나면은 남은 거잖아요. 그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거에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세율, 내가 만약에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법인세율, 이게 다시 올라갔죠? 2억은 10% 올라가기 전인데 이제 이 법인세율이 곱해지는 거고요. 왼쪽은 개인일 때, 법인이 아닌 개인일 때 종합소득세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 구조예요. 쉽게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세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이렇게 원리 가기 전에 막 중간에 감면도 있고 뭐 뺄 거 빼고 추가로 이건 뺄 수는 있는다고 쓰긴 썼는데 쓴 걸로 인정 못 받아서 아니야, 너 돈 썼지만 안 쓴 거야 라고 해서 이익이 더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번 거에서 쓴 거 뺀 나머지 내 주머니에 남은 거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세금의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뭐다? 이 청년 아니면 청년 아니어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거예요. 100%까지 안 낸다. 그런데 자, 이러면은 100%까지 안 나는데 감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면을 오랫동안 해줄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언제서부터 내가 5년 동안 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요. 처음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5년 동안입니다. 언제 내가 100% 세금 100%를 안 내도 되는데 얼마나 5년을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돼? 처음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5년이. 내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재창업을 했는데 올해 했어요. 26년도에. 올해 26년도에 창업을 하면은 처음에는 사실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 내가 오늘 개업을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고객이 생기는 건 아니죠. 내가 뭐 간단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고객이 올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을 이제 창출해야 되는 거면은 오늘부터 바로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뭐 오늘 뭐 돈이 처음에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서 26년도에 올해는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첫 이익이 난 거, 첫 소득은 27년도 내년서부터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내년서부터가 첫 소득 발생 연도예요. 내년서부터 감면을 5년 동안 해준다. 그래서 27, 8, 9, 10, 31, 31년 동안 31년 2031년까지 너가 여러분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5년 동안 감면을 받습니다. 꽤 크죠? 이익이 나는 해부터 연도부터 5년이니까 그 해가 적자일 때는 감면 기간이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분들한테는 꽤나 유리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천년만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 개시한 다음에 5년이 될 때까지 2026년 했으니까 6, 7, 8, 9, 30년이 될 때까지도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어렵죠. 5년이 됐을 때부터 그냥 너 번 거 하나도 없어도 시작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익이 안 나도 감면 기간이 무한정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추가된 조항이 하나가 더 있는 게요. 맨 밑에 여기. 연 5억 감면 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없었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조특법 6조 제13항에 새로 들어간 문구인데요. 각 가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합계가 5억 초과분은 감면 불가. 어렵죠? 솔직히 5억 넘어가면은
5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5억까지만 해줄게요. 꽤 크죠? 예전에는 5억 넘어가서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로 세액 감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5억 한도에 걸리실 정도면 내가 주머니 남는 게 5억 한도에 정도에 걸릴 정도면은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 환영해야 될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듣는 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청년에 해당된다. 청년이다 하면 감면율이 엄청 높아요. 그럼 누가 청년이냐? 누가 청년이냐? 만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이하이신 분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온 기간만큼은 또 빼줘서 계산을 합니다. 최대 6년. 일반 병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2, 3년 다녀오실 테고, 요즘은 더 짧아졌죠. 뭐 장교로 다녀오신 분들은 더 길게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빼주는데, 최대 6년까지 빼줘서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최대 만 40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청년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연령으로. 그리고 또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 청년, 다음에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사업을 차리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져요. 100%를 받을 수도 있고요. 75%를 받을 수도 있고요. 50%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초로 이 창업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에 창업을 했느냐. 내가 그냥 개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하진 않아요. 세법에서 해당하는 창업은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해당을 해야 창업이든 재창업이든 인정이 되면 오케이입니다. 자, 대상 업종이 있어요. 어떤 업종, 그리고 또 업종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 업종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교특법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음식점 됩니다. 카페 안 됩니다. 이게 의외죠. 카페가 왜 안 되냐면 카페는 뭐 나와 있는 게 업종상, 업종 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업점으로 들어가는데 비알코올 뭐 음료업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됩니다. 헬스장은 되는데 필라테스, 요가는 또 안 됩니다. 체육 관련 서비스업 중에도 뭐 이렇게 뭐 교육업 뭐 이렇게 해서 세부 업종 코드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갈려요. 미용실은 뭐 이비용으로 해서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난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내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반드시 먼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도 되지만 가볍게 먼저 확인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업종 코드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오는데요.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치면 되냐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 3을 치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치면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올 거예요.
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서 여기 동그라미 3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업종에 해당을 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미용업 같은 경우는 미용업, 미용실이라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것들은 안 된다 해서 저희 같은 뭐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업들은 안 됩니다. 사업 실효성 관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지원 서비스업, 뭐 일반적인 서비스업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감면율은 얼마나 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업종을 먼저 확인해서 아, 나 되는 업종이야 하면 감면율은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바뀌었어요. 오늘이 2026년 3월 20일이니까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밑에가. 먼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창업은 비교적 좀 단순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이게 수도권이에요. 얘랑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이 과밀 억제권역을 설명드릴게요. 100% 전액 다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가밀역제권역 안에서 서울에서 창업을 한다라든지 청년이 아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하면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을 하면 한 50%만 해주겠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가밀역제권역이 어디냐 한번 짚고 넘어와 보면 자 수도권은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근데 이 수도권 안에서도 과밀 억제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고요. 인천은 전 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곳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옹진군, 서구, 필라테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민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헬스장이랑 필라테스는 비슷한 업종인데, 필라테스가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었는데, 뭐 교육업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요거는 제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교육업인가 뭐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음,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인천에서는, 네. 인천에서는 몇몇 군데, 이제 강화군, 뭐 옹진군 이런 데들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인천과 다르게 좀 그 과밀 억제권이 아니다, 과밀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오픈을 하시면, 개업을 하시면은, 사업을 차리시면은 혜택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흥시 전체 다 안 되고요.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다 안 돼요.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근데 여기에 용인 없죠. 용인시. 용인시도 경기도 용인시니까 경기도 용인시인데 용인시에다가 사업을 개업을 하시면은 혜택을 10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평택 없죠. 평택 경기도인데 가평 경기도인데 안 적혀 있죠. 거기에 오픈을 하면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10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자, 작년 25년 기준.
남양주는 일부예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1패, 2패, 3패,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까지만 수도권 과밀업체권 여기에 오픈하면은 100% 혜택을 안 주지만 그게 아닌 남양주에 오픈을 하면 100% 혜택을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을 하면은요, 지역이랑 청년 여부를 조금 더 훨씬 더 세분화를 해요. 그래서 청년이 창업을 하잖아요. 청년이 창업을 하면 수도권 뭐죠?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밖에서 창업을 하면 기존이랑 동일해요. 100%다 해줘요. 그리고 수도권 뭐 아니든 밖이든 수도권 아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정한 데서 기업을 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하면은 100%다 해줍니다. 기존과 동일해요. 100% 감면하는 건 뭐죠? 5년 동안 소득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고의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리고 새로 생긴 구간이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도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닌 곳에서 하면은 75% 감면을 해줍니다. 이 구간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조금 아까 말한 그 수도권에서도 어디서도 창업을 해도 청년이라고 하면은 50%는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혜택을 많이 주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저희 같은 청년이 아닌 분들은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안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50% 감면을 해줘요. 근데 수도권 안에서 하게 되면은 25%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 수도권 밖에서 창업 후 1년 뒤 가밀업자권역 지역, 이제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하면은요, 이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뒤에 가밀업자권역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거는 요건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쉬는 시간만 지나고요. 확인을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수도권 안에서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못 받았는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거는 혜택을 못 받아요.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근데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했는데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2026년부터는 어디에서 내가 창업을 하느냐, 오픈이냐랑 내가 몇 살이냐가 감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나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업장이 내가 장사하는 곳이 매장이 사무실이 수도권 바뀌면은 감면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구조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장을 위치를 정할 때 이거를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집 근처니까 여기서 할래라고 정해버리잖아요. 그럼 감면율이 50%포인트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번 사업자들 잘못 내면은 수정도 못 해요. 한번 수정 처음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정이 바로 함정이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창업으로 안 봐요. 난 창업을 했는데 회사를 차렸는데 창업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감면율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내 창업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출발선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려요. 국세청 안내에도 적혀 있고 법조문에도 핵심으로 박혀 있는 건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승계, 남이 하던 거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런 자산 인수, 매입으로 전에 누가 하던 뭐 음식점을 인수를 했다거나 전에 최근에 왔던 연락은 뭐였냐면 전에 누가 하던 그 업장에서 일을 하던 카메라 작가셨나 봐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용인에서
스튜디오를 좋은 전 용인에서 혜택도 받고 나이도 젊으신 청년이신데 이분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걸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업인 줄 알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인수 대금도 다 내고 사업자 등록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인수를 받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너무 며칠 차이로 뒤늦게 알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생긴 분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해서 그대로 그 식당을 내가 하게 되잖아요? 이건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창업을 안 봅니다. 창설 효과가 없다는 거. 이런 분들 혜택 못 받아요. 100% 가면 다 날라가요. 두 번째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을 내가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법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사업 좀 컸으니까 세금 좀 줄여 많이 나오니까 법인으로 바꿔서 세금 줄여야지 법인으로 바꿀래 하는 건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지 새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이것도 창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한번 예전에 폐업을 한번 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오래전에 폐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과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이거는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에요, 이게. 치킨집 폐업하다가 치킨집 다시 열면은 이 감면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동종업종이라서 안 돼. 동종업종. 이게 진짜, 애매하고 헷갈리는데, 자, 동종업종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것만 딱 설명드리고 쉴게요. 요것만. 동종업종인지 아닌지.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음식점을 차리면 어떤 음식점까지가 내가 김밥 음식점을 차려서 하다가, 한식집을 차렸어. 그러면은 창업으로 안 될 때도 있고, 일식집을 차렸어. 그럼 될 때도 있고.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재창업 하시는 분들,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다시 음식점을 또 할 때, 어떨 때 창업은 되고, 어떨 때 창업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표준산업 분류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거 내리시면은 표준산업 분류에 뭐 있을까요? 표준산업 분류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업종 코드 조회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누른 거는 뭐 표준산업 분류로 검색을 해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조회 여기 업종 코드를 눌러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분류명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분류명에 내가 음식점이라고 했어요. 음식점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내가 음식점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한식 일반 요리 음식점을 했어요. 한식 음식점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세 분류. 요걸로 맞느냐, 똑같은 거냐, 너가 기존에 했던 거냐,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거냐, 이걸 확인하는 건 세 분류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냈던 사업자 등록은 한식 일반 음식점을 냈었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새로 하려는 거 음식점은 해산물이다. 처음에는 김밥 음식점을 차려서 그거였는데 지금 요번에 두 번째 내는 게 해산물 요리를 한다. 그럼 이 세 분류가 뭐예요? 둘 다 한국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도 한국 음식점, 해산물 요리도 한국 음식점. 이건 같은 업종으로 쳐서 창업을 안 봐요. 같은 업종으로 쳐서. 근데 내가 한식 음식점을 하다가 요번에 일식 음식점을 하고 싶어. 일식 음식점 뭐예요? 외국식 음식점이죠. 아까 조금만 한식 음식점이랑 분류가 다르지, 세 분류가. 그럼 이건 새롭게 창업을 한 걸로 봐요. 웃기죠? 자, 내가 중식 음식점을 했었어요. 중식 음식점을 했었는데 일식 음식점으로 차린대요. 누가 봐도 이거 새로운 건데 중식 하다가 일식 근데 세 분류를 보면 외국식 음식점이어서 외국식 음식점으로 새롭게 차리니까 창업을 안 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새롭게 오픈하는 건지 창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피자집 음식점을 하다가 치킨 전문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에서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창업으로 안 봐요. 피자집 하다가
서양식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은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에서 외국식 음식점으로 바뀌니까 창업으로 가요. 요렇게 계산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우리 50분 됐으니까는 딱 10분 쉬고 10시부터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